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0시 40분 49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화를 통해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이죠. 금요일의 코너 세계 문화살롱, 오늘도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저희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최근에 이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왕좌의 게임 시즌 8 이제 방송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또 특별히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죠?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 당연히 있겠죠. 네. 재밌으니까 인기가 있을 것이고 네. 화려한 화면도 나오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HBO의 드라마로 2011년부터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시즌 8이 이제 마지막 시즌이고 이제 4월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웨스테로스 대륙이라는 가상 세계의 7개 왕국이 뭐 패권을 다툰다.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시즌 7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미국에서만 1,200만 명이 시청을 했고 시즌 8 1회 시청자가 스트리밍 포함 1,740만 명으로 추산될 정도의 그야말로 이제 엄청난 인기라고 합니다. 원작은 얼음과 불의 노래라는 제목의 소설로 이것도 이제 역시 인기였는데요. 원래는 드라마가 소설 내용을 좀 뒤따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드라마가 앞질러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원작이 있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드라마가 보통 원작을 뒤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책이 예상보다 좀 느리게 나오고 있나 봐요. 그렇죠. 이 원작의 작가는 원래 이 내용을 다 3부작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책이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7부까지 지금 책을 이제 낸다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 제작이 시작된 이후에는 뭐 마지막 시즌이 방영되기 전에 이 소설을 완결짓겠다 이런 생각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근데 지금 한 권 끝내는데 평균 뭐 5년 정도 걸리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 나와 있는 게 이제 결국 5부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초반에 이 소설을 좀 봤는데 네. 기다리다가 지쳐서 더 이상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 이제 이 드라마 시즌 6부터는 드라마가 이제 소설보다 앞질러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이 드라마 제목이 왕좌의 게임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소설의 일부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원작이었던 작품이 지금 아직 결말이 안 나 있는 상황인데 드라마는 이미 소설을 앞질러 버렸고 그러면 드라마를 과연 어떻게 결말을 내야 될지 제작자들은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원작자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에 결말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것을 이제 작가하고 각본팀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건 결말이 그런 거고 세세한 부분들은 지금 뭐 상당 부분 좀 각본팀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시즌 6부터 나오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원작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설 마니아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좀 불만족스럽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작품은 저는 뭐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배경이 중세와 유사한 그런 판타지물로 그런 분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이게 뭐 어느 시대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 네. 여러 가지 뭐 옷이라든지 뭐 당시에 이제 뭐 이 사용하는 기구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중세가 모티브인 게 확실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용, 뭐 좀비, 뭐 마법 이런 게 나온다는 점에서 역시 이제 판타지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좀 이런 초현실적 소재보다는 어떤 각 등장하는 세력 간의 뭐 권력 다툼 이런 데 이제 훨씬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그런 구성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들이 갖고 있는 이제 독특한 캐릭터성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뭐 패권 다툼과 욕망의 실현 뭐 이런 걸로 이어지는 서사 자체가 지금 즐길거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동양의 고전인 삼국지하고 좀 비슷한 측면에서 인기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어떤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 정치를 이해하는 것처럼 이 드라마도 어떻게 보면 정치 드라마로 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런 점이 있는 거죠. 어떤 뭐 전형적인 선악구도 이런 게 원래 판타지물에서는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기보다는 이 최소한의 어떤 판타지의 구성 속에서도 현실을 좀 강하게 추구하려는 그런 성향이 강한 작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장 인물들의 성향을 보면은요. 어떤 인물은 굉장히 선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 원칙과 어떤 도덕률 이런 것에만 충실하다가 정치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이제 초반에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네. 또 어떤 인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처세, 이건 좀 악한 인물들의 전형인데도 권력을 장기간 유지하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이미 타락을 했는데 여전히 좀 이상적인 인간상을 지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좀 상당히 입체적인 인물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각각의 인물들이 다 이제 모두 뒤엉켜서 뭔가 권력을 두고 경쟁하기도 하고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뭐 서로 죽고 죽이고 뭐 이렇게 복수극을 벌이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드라마들이 인기를 얻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명인들이 드라마를 언급하면 좀 인기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정치인들이 이 드라마를 언급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꾸 이 드라마를 자꾸 보는데요. 시즌 6이 이제 방영되기 전에 미리 DVD를 달라고 해서 이걸 봤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공개가 돼서 화제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뭐 잡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자기가 한가한 시간에는 골프 채널을 보면서 뭐 왕자의 게임 시청한다 이렇게 밝힌 일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등장인물 중에 지금 외소증을 앓고 있는 배우인 피터 딩클리지가 연기한 티리온 라니스터라는 인물이 자기랑 닮은 데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티리온 라니스터 어떤 인물이길래 본인과 닮았다고 얘기했을까요? 이 캐릭터는 이제 신체적 문제 때문에 좀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겉모습으로 인한 차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어떤 정치적 감각이라든지 지략, 재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온갖 난관을 극복해가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흑인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이제 현실 정치에서 한계를 느꼈던 건데 그 점을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이 피터 딩클리지는 이 역할로 이 에미상이라든지 이런 드라마 관련 주요상을 단연간 이제 휩쓰는 그런 위력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심지어 2016년에 차기 대통령을 묻는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함께 공동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이 드라마를 언급한 일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뉴욕에서 이제 강연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정치 드라마인 빕하고 웨스트윙 둘 중에 어느 것이 현실 정치와 가까운가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내 경험상으로는 왕자의 게임하고 제일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빕이라는 드라마는 어떤 현실 정치에 있는 뭐 좀 한심하고 어떤 정치인들의 속물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린 이제 블랙 코미디인데요. 그리고 이제 웨스트윙은 뭐 아시겠지만 정치의 어떤 이상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표현한 또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이 현실 정치라는 게 이런 모습보다는 각자의 이익과 욕망 뭐 이런 것을 위한 겉모술수가 난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왕자의 게임에 보면 여왕이 뭐 이 벌거벗고 도시를 걷는 형벌을 뭐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자기가 이제 그 대권을 두고 겨룰 때 이 자기가 이런 처지에 있는 느낌이었다라고 좀 이 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말 중에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 왕좌의 게임을 최근에 몇 번 활용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패러디 포스터 소재로도 이 왕좌의 게임이 사용된 적이 있죠. 그렇죠.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이제 많이 회자된 대사 중에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뭔가 힘든 시기가 오고 있고 위기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드라마 등장인물들이 쓰는 그런 대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그 이용해서 지난 1월 달에 자기 얼굴 사진 밑에 뭐 장벽이 오고 있다. 이런 문구와 함께 그 국경 장벽이 그려진 포스터 모양의 게시물을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랬죠. 국경 장벽 설치.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11월에는 이란 제재 복원을 앞두고도 자기 사진을 놓고 이제 밑에다가 제재가 오고 있다. 이런 문구를 넣은 또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재밌었던 게 이란도 이 이란의 어떤 그 군사적인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장군이 네. 내가 당신에 맞서겠다라는 문구를 넣은 비슷한 포스터를 올려서 좀 인터넷 대결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바로 얼마 전에 또 이 왕좌의 게임을 패러디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썼는데 저도 봤고요. 이 뮬러 특검 보고서 관련해서 또 이 패러디를 해가지고 올린 적이 있었죠. 그렇죠. 이게 뭐 리트윗도 많이 되고 해서 재미를 좀 붙인 것 같은데 네. 지난 4월 달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모도 없고 사법 방해도 없다. 반대자들과 극좌파 민주당원들아 게임 오버다. 이렇게 쓴 포스터 비슷한 그림을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 사용된 폰트가 이제 왕자의 게임 폰트였고 이 전체적인 포스터가 이제 왕자의 게임 비슷한 느낌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뮬러 특검의 보고서에 의하면 자기가 이제 죄가 없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거다. 이런 취지의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올린 그림이었는데요. 자꾸 이런 식으로 재미를
인기를 붙이다 보니까 결국 드라마 이 제작사 HBO 측에서 우리의 지식재산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데까지 이제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네. 드라마가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최근에 구설수에 이 왕좌의 게임이 오른 적이 또 있었습니다. 간접 광고 효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죠. 그렇죠. 이 중세와 같은 그런 시대가 배경인데 이 드라마 한 장면에 이제 그 테이크아웃 컵이 이제 등장을 해서 네. 상당히 화제였는데요. 이 생김새가 마치 스타벅스 컵 같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열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오게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왕좌의 게임 제작진은 자기들 공식 트위터에 이 라떼가 화면에 비친 것은 실수였다. 등장인물이 주문한 것은 허브티였다. 이렇게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실수를 재치 있는 유머로 좀 넘어가려고 이제 한 거죠. 네. 그리고 스타벅스도 자기들 공식 트위터에다가 이 등장인물이 드래곤 드링크를 주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놀랐다. 이렇게 썼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등장인물은 이제 용을 뭐 부릴 수 있는 이런 인물로 묘사되기 때문에 자기들 메뉴 중에 있는 이 드래곤 드링크 얘기를 또 갖다 붙인 것이죠. 네. 뭐 어찌됐건 이렇게 인기 드라마에 살짝 비춰졌기 때문에 엄청난 광고 효과다라는 평가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왕좌의 게임은 뭐 어떤 중세의 어떤 그 분위기를 살리는 고증에 대단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음식들도 중세에 있는 레시피들로 막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PPL을 넣을 때가 이제 마땅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스타벅스를 연상케 하는 이 모양의 컵이 2초 동안 노출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마케팅 회사가 경제 효과를 계산해 봤더니 네. 약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7천억에 이른다. 이런 이제 보도가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컵이 실제 스타벅스 컵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이는 어떤 컵이었다라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진짜 재밌네요. 뭐 우리나라도 관련해서 뭐 드라마나 영화 속에 그 과도한 PPL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외국의 경우도 그런가요? 이제 고전적인 PPL의 사례 이렇게 꼽을 수 있는 작품으로 이제 할리우드의 가장 유명한 영화 중 하나인 E.T.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E.T.가 직접 리즈 초콜릿을 소개하는 장면 이게 이제 유명한 또 PPL 장면이죠. 네. 그래서 이 초콜릿을 만든 허쉬 초콜릿은 이 장면 덕분에 이제 순이익이 뭐 60%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후에 여러 영화에 이제 PPL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또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자주 등장하거나 맥락이 없이 이게 등장을 해서 몰입을 방해해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또 당연히 이제 있었습니다. 네. 몰입을 방해하는 경우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PPL이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게 또 전통인 영화들도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007 시리즈 이걸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제임스 본드가 워낙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PPL을 넣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동차인 에스턴 마틴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고요. 뭐 샴페인 블랭저, 손목시계 브랜드인 오메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니엘 크레이그가 마지막으로 출연한 걸로 출연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본드 25 여기의 경우에는 PPL 광고 수익이 우리 돈으로 1천억을 넘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또 이제 화제가 된 것이 특히 하이네켄 맥주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또 크게 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뭐 왕좌의 게임으로 오늘은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하나의 드라마의 다양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은 짚어본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